신인상 당선 동화 생명나무. 어디서 이런 향기가 나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럴 때면 밤나무는 연록빈 미소를 한 빡 머금고 서서 안녕하세요 하고 눈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3층 다가구 주택들 사이로 납작 엎드려 있는 낡은 기와집. 그 집 담장 안에 밤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봄이 되어 연두색의 새 옷을 갈아입은 밤나무는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싱그러운 이파리들 사이로 희끗희끗 기다란 밤꽃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혼자 구슬치기를 하던 효율이가 밤나무 밑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밤나무는 치렁치렁 밤꽃술만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다란 밤꽃술 밑에 콩알보다도 작은 아기 밤송이들이 다닥다닥 열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 할머니, 이것 좀 보셔요. 아기 밤송이가 열렸어요. 효율이가 큰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밤송이가 열렸다고? 어디 보자, 요 녀석들. 언제 이렇게 생겨났노? 참 많이도 열렸지. 너희들 비바람에 떨어지지 말고 나무에 꼭 매달려서 튼실하게 자라야 한다. 할머니가 아기 밤송이들을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밤송이들은 마치 하나의 꽃송이처럼 4-5개씩 그룹을 지어 동그랗게 모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이마를 맞대고 소곤거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송이들이 한 가지에 5-6개씩 그 가지들이 모여 줄기를 이루고 줄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은 거대한 밤송이 왕국입니다. 누가 시키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자연의 규율과 질서를 지키며 서로 어우러져 정답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밤나무가 할머니는 무척 대견하다는 듯 흡족한 웃음을 지으시며 한참 동안이나 밤나무를 올려다보셨습니다. 태양을 향하여 가지를 뻗고 땅속의 양분을 빨아들여 아기 밤송이들을 키우고 있는 밤나무. 효율이는 이런 밤나무가 꼭 엄마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토록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밤송이들을 거느리고 있는 걸 보면 역시 위대한 밤송이 왕국의 제왕이지요. 아기 밤송이들은 나무로부터 양분을 빨아먹으며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뒤처져서 제대로 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비리비리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영양이 부족한 것들은 꼭지에 물기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약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양분을 빨아들일 기운조차 없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울 즈음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습니다. 비를 맞은 밤송이들은 더욱 생기가 났습니다. 그러나 영양이 모자라 비실비실 말라가던 밤송이들은 하나둘씩 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곧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햇빛도 볼 수 없는 찌푸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장대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 번개가 하늘을 찌르며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뇌성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우우우우. 어린 밤송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친 듯이 몰아치는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땅으로 곤두박질하는 밤송이들이 부지기 쉬었어요. 한 달 이상이나 계속되던 장마가 그치고 따가운 햇빛이 쨍쨍 내려 쪼였습니다. 밤나무에서는 멋진 매미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효율이가 발끝을 들고 살금살금 밤나무 밑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무 밑에 다가가기도 전에 매미는 노래를 뚝 그치고 푸르륵 날아가 버리지 뭐예요. 그러자 떨어진 밤송이들이 발끝에 채였습니다. 아직 다 자라지도 못한 밤송이들이 수두룩하게 떨어져 땅에 뒹굴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는 그토록 의좋게 다닥다닥 열려있던 밤송이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한 가지에 두세 송이씩 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효율이의 가슴 한 구석에서도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이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할머니, 밤송이들이 거의 다 떨어져 버렸어요. 효율이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가여운 것들. 한눈 팔지 말고 나무에 꼭 매달려서 잘 자라라 일렀건만. 할머니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습니다. 완성을 향한 길은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봅니다. 몸을 부비며 정답게 지내왔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밤송이들은 이제 혼자입니다. 혼자서 비바람과 떼약볕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따가운 불볕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밤송이들은 너무 더워서 숨이 헉헉 막혔습니다. 너무나도 목이 말랐어요.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듯 이파리들이 척척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한낮의 땡볕을 견디고 나면 저녁 무렵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새벽에는 촉촉히 이슬이 내리기도 하지요. 그럴 때면 밤송이들은 다시금 생기가 나곤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디서인지 참새들이 종종 날아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답니다. 이제 밤송이들은 아기 주먹만큼이나 하게 자랐습니다. 밤송이들은 나무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너무나 갑갑했습니다. 아유, 심심해. 우리도 이만큼 컸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나무에만 매달려 있어야 한담? 그러자 옆 가지에 있는 밤송이가 친구들을 유혹했습니다. 얘들아, 우리도 새들처럼 날아보자. 이렇게 바람을 따라서 몸을 흔드는 거야.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나무를 떠나 멀리 날아갈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밤송이들은 바람과 짝하여 흔들흔들 춤을 추었습니다. 아유, 뜨거워.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쨍쨍 내리쬐는 햇볕이 싫다고 투정을 부리며 자꾸만 그늘 속으로 숨는 밤송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한눈 팔지 않고 가지에 꼭 매달려서 열심히 나무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고 온 몸으로 송이들도 있었습니다. 가을이 가까울 무렵 또 한 차례 무서운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져 나가고 약한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져 나가기도 하는 무시무시한 태풍이었어요. 이때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기가 싫다고 몸을 비틀던 놈들, 바람을 따라 매일같이 흔들흔들 춤을 추던 놈들, 따가운 햇볕이 싫다고 그늘로 숨던 놈들은 다 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눈 팔지 않고 온전히 나무와 한 몸이 되어 튼실하게 자란 밤송이들은 차츰 알맹이가 여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떨어진 밤송이들을 낙엽과 함께 쓸어 모아 불태우셨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른 주먹만큼이나 하게 자란 밤송이들이 차츰 노란색으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입을 딱 벌리고 빨간 알밤을 토해내는 것들도 있었어요. 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효율이는 할머니와 함께 밤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란 장대로 밤송이들을 마구 털어대자 여기저기 알밤과 밤송이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효율이는 고슴도치처럼 생긴 밤송이들을 주워 할머니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할머니가 한쪽 발끝으로 밤송이를 누르고 꼬챙이로 껍질을 벗기자 톡톡 여문 알밤들이 튀어나왔습니다. 효율이도 할머니를 따라 나무 꼬챙이를 찾아들고 밤을 깠습니다. 아, 따가워. 효율이는 가시에 손을 찔려 아픈 것도 금세 잊어버리고 열심히 밤을 깠습니다. 한 송이에 3톨, 어떤 것은 2톨, 한 톨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쭉정이만 나오는 것도 있지 뭐예요. 그것을 보고 할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사람도 부모가 공들여 키워놨는디 빈 쭉정이가 되는 놈이 있으니. 할머니는 바구니에 가득 담긴 알밤들을 항아리에 담아두고 남은 것을 까서 효율이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효율이 밤 많이 먹어라. 그래야 아프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지. 효율이는 할머니가 밤을 다 깔 때까지 기다렸다가 날름 받아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힘들게 겉껍질을 벗겨내고 보면 썩고 벌레 먹은 것들이 종종 나오지 뭐예요. 할머니, 겉으로 보면 다 좋은 밤 같은데 왜 이런 건 썩고 벌레가 먹었어요? 나쁜 균에 감염되어 그러지. 사람도 겉으로는 뺀질하게 꾸미고 멋을 부리고 댕겨도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언제 이렇게 나쁜 균이 침범해 올지 모르는겨. 그러니까 항시 어른들 말씀 잘 듣고 몸과 맴을 깨끗이 지켜야 하는겨. 그래야 저 밤나무처럼 해마다 실온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되지. 알겠는감? 예, 할머니. 효율이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밤나무는 나뭇잎들조차 다 떨고 버리고 벌겋으니랍니다. 대지 위에는 흰눈이 펄펄 내려쌓이고 벌겋은 나뭇가지에도 찬눈이 몰아치고 있네요. 그러나 밤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박고 서서 죽음보다 더 잔인한 겨울을 의연히 견딜 거예요. 그리하여 새로운 봄 다시 싹을 틔울 생명을 지킬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 쭉정이나 풀잎들은 이제 다시는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을 수 없답니다. 내려쌓이는 찬눈 속에 묻혀 영원히 사라져 버릴 거예요.